자, 아까 뭐 중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느냐고, 뭐 여러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뭐 커뮤니티도 한번 들어가서 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덕후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이 김어준이 나라를 잃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 코다리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더라고. 복만삼님. 복만삼 탄신일 생일 선물, 연장 방송, 청취 드림. 오늘, 생신이세요? 오늘? 와, 이순신 장군하고 동급이시네. 아니, 생신날 그 청취권을 준다라는 얘기입니까? 생신이라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또 생신이신데 우리 채널TV의 마스코트 생신을 축하를 안 해드리고 가면은 그 결례지. 생신인가 보네. 그래서 오늘 안 주무셨구나. 원래 봉대를 난데 12시 되면 이제 주무시러 가야 되는데 우리 복만삼님의 채널TV의 마스코트, 우리 복만삼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노래 한 곡, 뽑았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잘 못하는 관계로, 뭘 해드려야 되나? 그럼 까방권 한번 드릴게요. 못 웃겨도, 제가 한번 모른 척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복만삼님이 못 웃기면은, 매번 이제 깠는데, 생신, 선물로, 우리 봉데렐라님 생신 선물로 까방권 1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못 웃겨도 그냥 넘어간다. 웃긴 척 해드릴게. 그냥 넘어가는 거는 좀 재미가 없지, 그죠? 웃긴 척 해드릴게,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해도 한번 막 자지러지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만삼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수요일이구나. 그러니까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생신이 되는 거구나. 그런 의미였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뭐 채널TV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 채팅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생신이 있으시면 또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빅스피커이다 보니까 365일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생신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뭐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 생신 축하 메시지를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덕후 게시판에 가니까 그 김어준이 나라를 잃었다더라 뭐 이런 이제 소문을 접하고 바로 또 뉴스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뉴스공장 이제 도입부 주로 이제 김어준이 나라를 잃는 시간이 요거 팁 하나 드릴게요. 그 유신민 씨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김어준이 이제 방송이 앞에 이제 저처럼 대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프닝이 있어요. 뭐 짧게 오프닝을 하지 뭐 김어준의 생각 그래갖고 뭐 본인이 대본 써가지고 있잖아. 그게 이제 저하고 오프닝 비슷하죠. 그 다음에 거기 그 여자 아나운서 그 앉혀놓고 권민정 아나운서인가 아무튼 앉혀놓고 한 30분 정도 이제 뭐 뉴스 브리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 손님 불러가지고 이제 막 뭐 떠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초대 손님이 오는 그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볼 필요가 없어.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그 유시민 씨가 했던 얘기도 그거야. 김어준이 그 브리핑하는 그 대목을 듣고 거기에다 대고 이제 어떤 살을 붙이는 게 뒤에 이제 초대 손님들이 와서 살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김어준의 어떤 정신 상태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김어준 방송이 재밌어서 보시는 분들은 없잖아. 우리 채널TV에는. 그래서 이놈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요거를 이제 감시하려고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고기만 보면 돼요. 고기만. 그래서 저도 이제 김어준이 나라 잃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그 김어준 이제 브리핑을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나라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나라가 거의 뭐 소멸된 수준에 그 완전히 정신이 나갔더라고. 야, 제가 최근에 본 장면 중에서는 제일 통쾌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한 3, 4년 동안 김어준을 까고 있는데 뭐 까봐야 맨날 나만 욕처먹고 김어준은 뭐 시청률만 올라가고 맨날 낄낄거리고 좀 약이 올랐지. 근데 김어준이 멘탈이 이렇게 나간 거는 그때 합당 깨졌을 때도 이 정도 멘탈은 안 나갔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번에 야, 이거 정청래 덕에 제가 김어준을 보내버릴 줄은 몰랐어요. 이른바 EJ라고 하잖아. 제가 정청래를 열심히 그 코칭을 해가지고 정청래 칼로 이게 3쿠션이지. 정청래가 조국을 조지려고 김용남을 빵 때리니까 김용남이 조국을 조지고 바로 김어준까지 때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1타 쌍피입니다. 지금 1타 3피죠. 3피.
우리 김용남 후보가 진짜 민족의 영웅이에요. 어? 정청래 보냈죠, 그죠? 탈레반들 싸움 나가지고 정청래 나락가죠. 그 다음에 조질이 나락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 김어준 멘탈 나가죠. 어?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 그래서 오늘 그 행복한 장면, 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김어준이 맛이 가는 장면, 예, 요거 혼자서만 보고 즐기기에는 너무 아깝다. 우리 고생 함께 해오셨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눔 행사해야 되겠다. 특히 오늘 휴일을 앞두고 제가 여러분들께 큰 선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예, 오늘 여러분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묵었던 스트레스가 오늘 하루, 그죠? 정청래 털레반 그 강점기, 털청래 강점기에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게 마치 뭐 이봉창 열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진 듯한, 안중근 열사가 그 누굽니까 그 이토 히로부미의 총알을 날린 듯한, 그 식민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 조선 인민들에게, 조선 민중들에게 어떤 희망의 총탄을 쏘아 올렸던, 희망의 도시락을 날렸던 그 안중근 열사의 의거, 이봉창 열사의 의거가 떠오를 정도로 오늘 정말 우리 그 뉴 이재명은 죽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역사적 쾌거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만삼님, 까미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예. 까왕님 제 생일 선물로 30분 연장 방송 가자. 예.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 역사적인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따르면은 이광재 전 지사가 평택을 절대 못 받겠다고 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김영남 전 의원이 평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선택 기로였던 것 같은데, 이 구도는 참 얄궂다, 정치가 싶은 것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김영남 전 의원이. 네. 국힘 시절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네. 조국 저격수였어요. 근데 이제는 민주당 후보가 됐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 정권의 장관을 지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민주당 후보가 된 자신의 저격수를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정씨가 참으로 얄궂네요. 자, 그 지역 3선을 한 유이동 전 의원이 국힘 후보고, 무소속 황교안 후보도 그 여론조사 보면은 거의 10%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 유이동 황교안 만약 단일화하면 이 진보 진영 후보 이길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김재현 진보당 후보도 거기 출마했어요. 진보당에서 가장 강한 후보 중 한 사람인데, 그러면 진보 단일화도 상당히 어렵다. 그럼 민주당 조국 단일화 해야 하는가? 그런 상황도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저 김용 전 부위원장은 공천 안 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 배제가 결정됐습니다. 김용 부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소 명백한 피해자죠. 저희가 여기서도 여러 번 다뤘고 모시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명백한 피해자 맞고, 그래서 무죄 선고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은 보석 상태거든요. 네. 대법 확정 판결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 민족 절차라는 게 정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억울하죠. 근데 대법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형이 무죄로 확정될 거라고 미리 당에서 입법부가 상정을 하고 공천을 한다는 거는 정당에도, 그리고 최측근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대통령에도 정치적으로 부담이죠. 자,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김어준의 멘탈이 완전히 나갔다라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송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마가 뜬다 그래요, 흔히. 그러니까 그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그 방송을 하다가. 예. 제가 이제 나름 이제 프로 방송인인 게 이제 그런 거죠. 혼자서 뭐 2시간 넘게 떠들고 있는데 제가 말이 끊기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뭐 길게 말을 안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그럼 이제 기본이라 그래요, 그거는. 뭐 제가 뭐 말을 대단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마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거야. 방송 오래 한 사람들은. 그래서 방송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방송 사고죠. 큰 사고지. 방송 중간에 한 1, 2초만 마가 떠도요. 지상파에서는 이건 방송 사고예요. 문책 당하고 그렇습니다. 뭐 PD건 진행자건 바로 문책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마가 떠버렸잖아. 말을 잃었어요. 나라를 잃어가지고 조국을 잃어가지고 조국을 잃은 김어준, 나라, 완전히 그냥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냥 마가 떠버렸어. 김어준이 저런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저기 우리 눈눈안나님, 까왕은 마가 뜨는 게 아니고 마이크를 안 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게 충격이 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자기가 봐도 이게 단일화가 안 될 상황이라는 거 아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어준이 털레반 중에서는 이제 가장 지능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털레반 중에는 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을 일단 이해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털레반들은 지금 이 상황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이거 제대로 평론하는 분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문조털레유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정청래와 문씨 친문이 다 한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뉴 이재명 평론가들을 보니까 민주당 내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이게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야. 친문들이. 그래서 제가 뭐 친문들을 패족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친명이니까 친문이 꼴보기 싫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시민 표현을 비르자면 B형 인간들이야말로 친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 그래서 절대 남을 위해 정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본인들이 동지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권력을 앞에 두고는 자기들끼리도 머리채 붙들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친명과 친문의 차이예요. 이게 이재명과 문재인의 차이인 거야. 문재인은 권력 그 자체가 목표였어요. 권력 그 자체가 목표라는 게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러죠. 보수 정치인들은 예컨대 그 김영삼 씨는 중학교 때부터 뭐 내 꿈이 대통령이다 그러고 써붙여놓고 공부를 했대잖아. 아니 어떻게 꿈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꿈이 대통령이라는 뜻은 뭡니까? 입신양명,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은 절대 예컨대 나는 국회의원이 꿈이야, 나는 장관이 꿈이야, 나는 대통령이 꿈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을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뭔가. 이재명의 꿈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수단인 거야. 이재명의 꿈은 대통령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나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재명의 꿈인 거예요. 대동세상이라는 꿈이 뚜렷하게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의 꿈은 뭐였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문재인의 꿈이 뭐예요? 아니 선거 때 이야기하는 그 번드르르한 얘기 말고 뭐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떠니, 사람이 먼저니, 이런 하나만한 얘기 말고 도대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라는 저는 의문점이 있는 거야. 정청래나 조국에도 저는 묻고 싶어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서, 정청래가 대통령이 돼서, 조국이 당대표가 돼서, 조국이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야?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평택
이게 출마를 했는데 평택에 출마한 이유는 뚜렷하죠.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예? 그러네. 예, 제가 이제 평택에 출마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평택에 출마한 이유는 뚜렷하네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협력 관계가 오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권력을 눈앞에 두고 권력 투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친명들이 권력 투쟁하는 거 봤어요? 예컨대 박찬대 의원이 내가 이재명의 런닝메이트고 내가 이재명의 원내대표였으니까 야 내가 차기 주자가 돼야 돼. 예컨대 김민석 총리가 내가 이재명의 총리였고 이재명의 수석이었으니까 내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 돼. 이런 얘기 합니까? 그리고 그런 뭐 속내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 어떤 의지, 권력 의지가 있다라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 없어서 문제예요. 제가 친명 정치인들은 그게 좀 너무 없어서 문제야. 박찬대 의원이건 김민석 의원이건 그래도 정치인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뭐 열심히 일하겠대. 그러니까 저는 지지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본인의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 자체의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 행복을 느끼고 그러니까 일 그 자체가 행복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은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미칠 노릇이겠지만은 그 이재명 대통령님은 일하는 게 좋은 거야. 김민석 총리도 그런 거고. 이게 아까 뭐 채팅창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왜 친명들은 그럴까요 써주셨는데요. 그거는 유류상종이라 그래요. 용장 밑에 약졸 없잖아요. 이재명 주변에는 이재명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 그 한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친구, 뭐 그 사람의 아내를 보면 안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 이재명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런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재명한테 붙은 사람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정우 꼴이 나는 거야, 진짜. 하정우처럼 도망가잖아. 근데 이재명 옆에서 10년, 20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이재명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 혹은 뭐 정치 방식, 이게 이제 마음에 드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유시민 주변에는 문재인 주변에는 문재인 비슷한 사람 모이는 거고, 이재명 주변에는 이재명 비슷한 사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명들을 지지하는 것이지. 뭐 친명들은 무조건 옳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도. 그리고 보세요. 문재인 주변에는 문재인과 비슷한 스피커 김어준, 최욱 이재명 곁에는 최한욱. 이게 벌써 사람이 결이 다르잖아. 김어준하고 저를 보세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문재인의 스피커 김어준, 이재명의 스피커 최한욱, 이동영 스피커 이동영. 각자 사람의 여러분들이 댐데미를 보라고. 최한욱의 댐데미와 김어준의 댐데미를 보세요. 차원이 다르잖아, 이거는 차원이. 근데 제가 왜 이재명 대통령님을 이렇게 뭐 명파리를 하고,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왜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모인 거야. 제가 출세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이 짓을 하고 있겠어요? 김어준한테 붙지? 아니 문파들한테 붙지. 아니 문파들한테 붙으면은 거기 방송도 많이 내보내주고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막 구독자 하루에 막 몇만 명씩 땡기고 나도 20만 30만 막 구독자 되고. 김어준한테 가서 딸랑딸랑 어준이 형 털은 모죽차 털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 차이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파 하면은요 김어준이 저 바로 캐스팅해요. 아니 지금 민주당에 이 정도 말빨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몇 명이나 있어. 내가 가서 김어준 와 어준이 형 사랑해요. 조국 도련님은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조국 도련님 딸랑딸랑 이것만 하면 내가 뉴스 공장 나가지. 바로 불러요. 바로 불러가지고 구독자 하룻밤에 10만 명 딱 찍고, 예?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가가지고, 예? 금방 구독자 20만 30만 딱 찍고, 그럼 막 그 털레반들 모아놓고 그 털레반들 돈 뺏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예? 뉴 이재명은 돈도 없을 뿐더러 엄청 짠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슷해.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디 가면 밥을 안 사잖아요. 똑같아. 우리 뉴 이재명들, 어? 진짜 짜. 슈퍼챗이 잘 나옵니까? 근데 털레반들 이거 머리가 모자라가지고 그냥 사기 살살살살살, 예? 이거 몇 마디만 딱 하면 그냥 슈퍼챗 팍팍팍 터지고, 예? 그 개장수, 예?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떠들고 있는데 막 슈퍼챗이 그냥, 막 불꽃처럼 터져. 여기는 막 2시간 3시간씩 혼자서 발광을 해도 안 터져. 존나 짜. 뉴 이재명 친명들 짜요. 홍영기님 대동세상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우리야말로 유시민 얘기처럼 A형이잖아요. A형. 남들이 뭐라고 하건 우리는 이제 옳은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잖아. 욕을 먹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건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재명과 닮아가는 거야 우리가. 원래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고. 첫 번째.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재명과 성향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야. 본인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하고 나하고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애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 문바들, 송님 감사합니다. 문바들 그 음식 사진 막 올린다고. 성향이 비슷하니까 문바들은 다 음식 사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야. 봉꽃님, 짠놈 나, 네, 감사드립니다. 그 웃기자고 한 얘기예요. 너무 또 여러분들이 자괴감에 빠지실 필요는 없어.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성향이 비슷해서 좋아했다가 이제 점점 닮아가는 거야. 이재명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나라 전체가 좋아지는 거지.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 맑음 153님, 잼통 유튜버 응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는 정치를 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예. 그래야 한국 정치가 저는 발전을 한다고 봐요. 지금 하정우 아까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정우가 그런 거잖아요. 못 버티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는 막 욕망이 꿈틀대고 뭐 출세도 하고 싶고 사회적으로 주목도 받고 싶고 막 이런데 또 슈퍼챗을 안 쏜다고 하니까 막 쏘고 있네요. 이러니까 내가 막 강요를 하는 것 같잖아.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예, 미미다님, 최한우TV 마스코트 복만삼님 생일 축하드려요. 만삼님 덕분에 최한우TV 맛을 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맑음 153님, 잼통 유튜버 응원합니다. 리브라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이제 이재명을 닮아가면은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김어준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예, 김어준이 오늘 참 본인이 나라를 잃은, 예, 은율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슬퍼 보이네요. 그리고 참 지금 곤란하죠. 예, 곤란한 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 정치 그 맞드는 그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예, 테오 리반 넷플릭스님도 감사드리고요. 쿠키맘님 소금 한 스푼 보내드리고, 봄꽃님 슈퍼챗 안 쏴 좋은 방송,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러면 내가 막 무슨 갈취하는 것 같잖아. 막 슈퍼챗 쏘도록 유도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참 재밌었던 장면이 뭐냐면은 그 마가 뜨는 그 순간에 김어준이 원래 하려고 했던 단어는 뭐냐, 얄궂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정치가, 그리고 한참 있다가 비 이랬어요. 그죠? 정치가 비, 그리고 마가 떴다가 얄궂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얄궂다라는 단어를 2번인가 3번인가 썼고, 그 중에 정치가 참 비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다가, 예, 반야성님, 네, 김김님도 감사드립니다. 정치가 B까지 나오죠. 그러다가 한참 뭐 생각을 했다가
얄궂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B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정치가 비정하다. 이 단어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가 참 비정하다. 비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볼 때? 김어준이 정치가 참 비정하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얄궂다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야. 그러면은 정치가 비정한데 이 비정한 정치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비정한 정치를 한 사람이 정청래잖아. 정청래가 비정한 정치를 한 거잖아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강님, 자장가로 듣고 잡니다. 속 시원하고 솔직한 채평님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청래가 비정한 거잖아요. 이건 정청래가 공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어준도 와,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김어준이 아직 멀었어요. 저 따라오려면. 저는 이미 얘기를 했잖아. 머슴의 난이다. 정청래가 조국 보낸다. 두고 봐라. 이 얘기를 열심히 했잖아, 제가. 근데 김어준은 정청래가 김용남을 평택에 보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청래의 이 비정함을 보면서 그래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한 거죠. 배신. 김어준, 세상이 이런 거야.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서로 속고 속이고 뒤통수 까고 지금까지 인생을 아주 편안하게 살아왔나 봐. 이게 저작거리에 거리의 인생이야. 어준아. 인생은 비정한 거야. 정치는 무슨 동지가 어딨어. 다 뒤통수 까고 그러고 사는 거야. 문바들은. 우리 친명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그죠? 네, 그래서 야, 이게 머슴한테 당했으니.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지금 가장 충격이 큰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김어준이에요. 정청래를 캐스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청래를 당대표를 밀어주고 정청래를 캐스팅해서 정청래를 내가 당대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조국 도련님 사면시키고 사면해주고 그 다음에 레드카펫 깔아가지고 민주당으로 조국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 조국 도련님 대통령 만들어줄 거야. 우리 정청래가. 상처엔 흐시디님 매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잠들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까왕. 예, 달콤 감자님 어준이 청녀에게 버려지나요? 예, 해피수스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김어준이 캐스팅한 거잖아. 정청래를 캐스팅해서 조국에 레드카펫 깔아주려고 했는데 그 정청래가 박찬대가 만약에 여러분 박찬대가 당대표였으면은 예, 김어준 내 방송하면 뭐 몰래 들을 거야. 아마 도둑 시청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김어준이 박찬대를 당대표로 밀었으면 일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간다. 나는 정청래보다 조국이 먼저다. 자기 편이니까 조국을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김어준이 생각이 대단히 짧은 거예요. 1차원적이라는 거야. 박찬대가 당대표였으면 조국이 저 지경이 됐을까? 물론 합당은 안 됐을 수 있죠. 합당은 안 됐을 수 있지만 조국이 저 정도로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박찬대가 당대표였으면은 공천을 안 했을 수 있어요. 왜? 친명이 친문을 죽이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박찬대가 당대표야. 근데 조국이 출마한 지역구에 김용남을 출마시켰어. 그러면은 친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찬대 이럴 수가 있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박찬대는 오히려 조국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블랭크님, 채평 이제 쩔레 뉴스공장에 못 나오는 걸까요?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서로 또 이용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청래를 또 이용을 해야죠. 김어준이. 또 정청래도 김어준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얘네들은 뭐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뭐 인간적인 뭐 그런 정으로 무슨 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의리도 없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 근데 당연히 정청래 지금 김어준이 기댈 때가 정청래밖에 없는데 정청래를 버릴 수는 없죠. 또 정청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청래가 조국을 날리는 거야. 김어준이
나를 버릴 수 있다, 정청래를. 이렇게 판단을 하면 조국을 못 제끼죠. 근데 김어준이 정청래를 버릴 수 없다는 것도 정청래는 아는 거예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조국이 이제 날아갔는데 친문들이 누구를 대안으로 세울 겁니까? 정청래밖에 이제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 정청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조국을 날리는 거예요. 조국을 날리게 되면은 친문의 유일한 대안은 정청래밖에 안 남는다. 내가 후계자가 된다. 그걸 누구보다도 정청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을 지금 날리는 거다. 그래서 김어준이 본인이 조국을 진짜 민주당으로 복귀를 시켜가지고 대선 후보를 만들고 싶었다라면 지금에 와서야 하는 얘기지만 박찬대가 당대표였었던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박찬대는 친명이기 때문에 친문을 핍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청래는 상관없잖아. 다 친문이라고 그러는데 정청래가 조국을 날렸다고. 예, 그게 친명이 친문을 핍박하는 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어준도 조국을 정청래를 깔 수가 없는 거잖아.